섞어주시게 되면 거품이 됐다 이렇게 아시게 되면 됩니다. 달걀 2개요. 실온에 있던 달걀 사용하시고 최하 30분, 3시간은 미리 내놓으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30분 달걀이 바깥으로 나와서 겉부분에 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땀을 흘리죠. 덥다고. 그랬을 때가 실온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시고 겉에 물기 닦아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3시간 정도 내놓으시고 이렇게 풀어서 흰자 노른자 대강 섞어서 꼼꼼하게 안 섞으셔도 괜찮아요. 자,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간 달걀이 이렇게 섞여서 별로 뭐 바뀌어진 게 없이 달걀이 잘 스며들면 다시 반 정도 떠 넣어주시고요. 남은 거에 반 넣어주시고요. 이런 상태로 또 거품이 됐어요. 표 안 나죠? 달걀 넣는 거 별로 표 안 나니까 나머지 달걀 다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다 넣어주시고는 1분 정도 거품을 내주시는 게 빵이 맛있습니다. 숫자를 세세요. 하나, 둘 하시면서. 중간에 가장자리 한번 이렇게 긁어서 반죽 모아주시고 반죽이 뭔가 이렇게 잘 섞이지 않은 느낌 드시죠? 하다가 말아서 그러는데 가장자리에 또 틀 옆에 붙어 있는 거는 거품이 잘 안 나니까 모아서 해주시는 게 반죽이 좋습니다. 반죽 다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랑은 조금 좀 다르지만 그래도 달걀량이 이 재료량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약간은 분리가 된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닐라 향을 몇 방울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바닐라 향은 퓨어하고 이미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퓨어 사용하시는 거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미테이션 사용하시게 되면 양도 많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인공 첨가물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하실 때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우더로 된 것도 사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못 구하셨으면은 밀가루에다가 한 반 작은술 정도 섞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빵은 가루를 한 3번 정도 채쳐서 넣으시는 게 좋은데요. 항상 3번씩 번잡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굉장히 싱크대 주변이 부산스럽죠. 그래서 2번 정도는 채쳐 놓으시고 넣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자, 이렇게 밀가루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르는 반죽으로 이렇게 휙 돌려주고 몇 번 잘라주고 휙 돌려주고 몇 번 잘라주고 아주 되직한 반죽이 될 거예요. 주걱이에 묻어있는 거 이렇게 틀에다 대고 이렇게 긁어내신 다음에 다시 또 잘라주시고 옆부분도 날가루가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이럴 때 혹시 여러분들 여기 사과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한 개서 남은 거 버리시지 말고 이 속에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날가루가 하나도 안 보이죠. 반죽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온에 두었던 차갑지 않은 우유, 냉장고에 있는 거 금방 꺼내시면 차가워서 반죽이 잘 되지 않고 빵도 부풀림이 적습니다. 버터가 순간적으로 굳게 되죠. 그래서 실온에 내놔서 30분 이상 됐기 때문에 냉장고에 차가운 냉기가 없어진 우유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좀 전보다 부드러워졌죠.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쭉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벽에다 대고 으깨듯이 하셔도 됩니다.
반죽 끝났어요. 그러면 사과 담아놨던 틀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분할을 하셔서 담아주세요. 틀에 옮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옮기니까 틀 안에 있는 생지를 다 깨끗하게 긁어서 옮겨지는 방법이 저렇게 있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담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반죽을 주걱으로 이렇게 펼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틀은 조금 작아서 조금 이런 빵 할 때마다 조금씩 넘치긴 하더라고요. 요즘 나온 틀들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한번 쳐주고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예열하시고요. 20분 구시면 돼요. 자, 빵이 여러분들은 구워질 동안 제가 구워진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구워져서 나오게 되면 사과가 있기 때문에요. 쉽게 떨어져요. 근데 그 자리에서 꺼내자마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빵을 꺼내실 경우에는요. 잘못하면 뜨거울 때는 항상 탄력이 적기 때문에 부서지기가 쉽죠. 그래서 한 김 날려서 여러분들이 틀을 만져서 식어도 괜찮겠다 싶을 때 그때 꺼내주시는데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과 색깔이 이뻐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꺼내시려면요. 즉석에서 꺼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꺼내실 적에는 이렇게 빵이 지금 이게 완성된 빵이에요. 틀이 바깥으로 좀 넘치는 건 제가 좀 떼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랬을 적에 이걸 어떻게 뒤집나 걱정되시잖아요. 이런 소쿠리에다가 덮고 거꾸로 이렇게 엎으셔도 되지만 사과만 다 있지는 않고 생지가 틀에도 묻어 있죠.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탁탁탁탁 치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틀에서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렇게 하면 빵이 턱턱 치는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꺼내시게 되면은 쉽게 아주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다른 빵보다 굉장히 빵을 틀에서 떼어내시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꺼내시기 전에 장식이 별다른 게 없이 그대로 사과하고 졸여진 사과하고 빵만 맛있게 구워진 빵만 드시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커트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커트 하셔가지고 높낮이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 틀에서 여기 튀어나온 그 안에 열이 잘 통하게 빵에 만들어진 틀의 이 부분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트를 해주신 다음에요. 망에다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 예쁜 케이크에다가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뜨거울 때 꺼내셨을 경우에는 여기다 옮기시고요. 그래서 김이 일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순환되면서 식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식은 빵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팅하고자 하는 접시로 옮겨주시는 게 간단하고 편안하게 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을 제가 이렇게 놓고 사과 색깔이 틀에 담아놓은 것 때문에 약간 파랗게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꼭지 부분은 들려물어서 항상 이렇게 색깔이 좀 나긴 합니다. 오래 담아놓을수록 틀에 오래 쓸수록 이런 색깔이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뭐 그냥 이제 슈가 파우더를 이용하셔가지고 계피가루와 함께 빵에다가 뿌려주시는데요. 빵 너무 얌전하죠. 이렇게 담으시고요. 사과 안쪽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듬뿍 뿌려주시고요. 빵 속에 보면 이렇게 막 수가 파우더가 붙어서 켜켜로 겨울에 눈 왔을 적에 언덕 비스듬히 쌓인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요, 이렇게 틀을 들으시고 옆부분에도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계피가루 준비하셔서요. 계피가루는 슈가 파우더만큼 많이 뿌리시면 안 됩니다. 원래 사과하고 계피가 잘 어울리죠. 이렇게 몇 군데만 살짝살짝 뿌려서
사과가 아까 층층이 쌓아놨던 게 옆면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예. 사과 고르실 적에 아주 겉이 빨갛고 작은 홍고 고르시게 되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사과만 예쁘게 하시고 싶으시면요. 꺼내신 다음에 여기 1cm 정도는 더 커트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틀에다 직접 담아내셔도 되고요. 또 어디 선물하실 때도 정말 좋습니다. 꺼내실 적에 빵틀에서 생지를 꺼내실 적에 조금 잘못하다 이제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서 식힌 다음에 꺼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꼭 눌러서 한번 쳐서 꺼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예쁘고 얌전한 애플 엔젤 케이크 나옵니다. 틀이 엔젤 틀이에요. 그래서 엔젤 케이크입니다.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친구분들이랑 또 미리 낮에 해놓으셨다가 저녁